다음은 공주 밤숯. 이게 숯이에요. 숯. 공주 밤숯은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귀 쫑긋 세워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경험해봐야 할 친환경 고화력에 불은 잘 붙고 재날림이나 연기는 적은, 네, 재날림도 적고 연기도 적은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천연 수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 밤숯은 이름 그대로 공주시의 공주밤연구소가 인증한 공주밤의 껍질과 황토를 사용해서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저렴한 숯불에서 자주 검출되는 비소, 납, 카드뮴, 수은 같은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아주 건강한 숯입니다. 그래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발급받은 시험 결과, 이것만 믿고 사용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공주 밤숯은 밤과 황토 등 천연 재료로 만든 건강하고 안전한 숯이기 때문입니다. 실내에서 밤숯에 불을 붙여서 직접 보여드리긴 어려운데 김용민.com MD가 직접 써봤어요. 보통 숯불이 제대로 살려면은 토치로 한참을 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한참 지져야 되는데, 하지만 공주 밤숯은 불은 빨리 붙고 화력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기 박근혜 씨가 막 레이저로 쫙 한번 숯을 노려봤는데 불이 바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화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타닥타닥 불꽃이 튄다거나 그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금속 성분이 뿜어져 나오는 숯불에 나와 내 가족의 입에 들어갈 고기를 구울 수는 없겠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공주밤연구소가 인증한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공주 밤숯으로 즐거운 캠핑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렇게 불이 잘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모양이 저렇게 밤처럼 돼 있어가지고 혹시 저 안에 밤이 있는 거 아닌가? 에이, 그렇지 않죠. 저는 처음 들어올 때 네. 이게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밤이 들어간 뭐 화자 이런 건 줄 알고 들어오자마자 집어봤어요, 사실. 네. 그건 아니고 여기 저 원래는 수추로 돼 있고요. 공주 밤 껍질 그리고 이제 황토 같은 걸로 해서 만든 수치고, 저 위에 저 황토색은 뭐냐? 황토로 그냥 페인팅한 거야. 아, 색깔 낸 거구나. 그렇지, 그 밤 모양으로, 모양으로, 예. 하기 위해서. 예. 자, 여러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고 있어요. 네. 공주 밤숯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이구 무거워라, 무거워라. 예, 3kg이군요. 자, 여러분 공주 밤숯 3kg은 9,000원이고 그의 절반 크기인 1.5kg은 5,200원입니다. 김용민.com이 제일 싸요. 캠핑장에서도 좋고 마당에서 고기 구울 때도 정말 좋습니다. 한번 저 고기로 굽기보다는 아마 라면으로 한번 끓여보면 어떨까? 라면을 어떻게 끓이냐, 저 숯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화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공주 밤숯. 세상 그 좋아진 거 저는 보면서 저희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그 있지 않습니까? 난로 그 조개탄 당번이 이제 가서 조개탄 받아오거든요. 네네. 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아이고 조개탄. 예, 네. 그 양은 도시락 썰어 올리려고. 그렇죠. 예, 그럼 싸우잖아요.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저 우리가 지금이야 뭐 옛날 얘기고 지금 다시 그런 시대가 와서는 안 되겠지만 화염병 대신에 공주 밤수치로 던졌다면은 이게 시가 진출까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기 어디야? 고려대에서 서울시청까지 진출할 수 있을 거예요. 저 공주 밤수치로. 대변인 저 미국에 보냈어요 지금. 미국은 저거 쓰면 총 날아온다니까. 예. 자, 오늘도 바로 공주 밤숯까지 소개해드렸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밤수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박수현 대변인 생각나네요. 아, 왜요? 그분이 이제 공주 출신이시니까. 예. 저는 저 정진석이 생각이 나. 정진석이 정진석한테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이겼어야 되는데. 예. 그런 인간한테. 저 정진석, 박덕흠 사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쪽 당도 한번 보시죠. 서울시장 후보. 저쪽 당 국민의힘, 예. 오세훈. 뭐 후보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 첩보로서는 유승민 의원을 나가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내부적으로. 유승민, 김세연 뭐 이렇게가 사실 주요 후보군이죠. 그리고 안철수를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서울시장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입파와 안철수 주변의 측근들은 현실 파악을 하는 사람들은 안철수가 다음번 대권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장을 한번 쉬어간 다음에 65세 무렵에 대권 도전 2027년에 하는 거 어떻겠느냐 해서 예. 서울시장을 먼저 나가자라는 쪽의 논의가 같이 붙어서 여기에는 저는 뭐 제가 가진 근거는 없습니다만 국민의당의 이규태현 이런 분들은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해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을 합당하려는 움직임을 분명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근에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은 나가지 않는다 하고 이야기한 거니 페이크인가요? 아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보내고 싶어 하는 거고 본인 생각이라는 거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정치적 결단을 할 때 되면 오늘 내일 생각이 자꾸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명분만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명분은 문재인 정부의 심판을 위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든 범야권이 가져와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범야권을 구성하려고 할 거고 여기에 이제 금태섭 의원이 포함될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은 있는데 이렇게 포함해서 범야권 뭐 이런 그림 근데 금태섭 의원은 나 너희들은 싫고 나 혼자 범중도권 제3지대 이렇게 해서 아마 그림을 그려갈 거라서 정치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편을 나눌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되게 편안하게 시장 경기는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저는 안철수 씨가 국민의당하고 연대할 거라고 굉장히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금태섭 의원이 탈당해서 나오고부터 좀 목소리가 바뀐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 데리고 다시 제3지대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마요. 그렇게 당하고 할 수 있을까요? 금태섭 의원이 과거에 책을 썼는데 안철수 대표 이제 뒷담화를 책 내용에 막 그러니까 엄청 적어놨더라고요. 났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비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래요. 검사 시절에 원래 검사 비판하다가 한겨레신문에 비판하다 그만두고 나왔고 안철수 캠프 가서도 안철수 비판하다 그만두고 나와서 안철수 비판은 책 썼고 민주당에 있다가도 민주당 비판하고 나와서 첫 공식 행보로 국민의당 지금 야권이 대선 이기는 법 여기에 나가서 야권이 이기는 법 여기 나가서 강연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 동네 경선에서도 진 사람인데 뭐 야권이 이기는 법을 강의를 해요. 여기서 경선에 진 거의 가장 핵심은 지역 주민 여론조사에서 졌다. 내가 뭐 소위 말하는 대깨문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문재인 지지자 그룹이 극성을 떨어서 선거에서 투표에서 이겼다고 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받아주는데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조차도 사실 강선우 의원이라는 분을 누가 사람들이 잘 압니까? 강선우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선우가 된 거는 금태섭이 강선우가 싫다거든요. 좋아서가 아니라 예. 금태섭이 싫은 싫어서 거 있어요. 네, 강선우를 그렇습니다. 찍은 거야. 네. 야 그런데 또 저기 뭐야 민주당 욕하는 책 한 권 쓰시겠네요 이분. 이번에 금태섭 금태섭 나갔으니까 또 써야죠. 집 바꿀 때마다 옛날에 있던 집 욕하는 책을 써야죠. 새 집 살 때마다 헌집 욕하고 뭐. 아 참 금태섭 그 양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이 서울대 엘리티즘에서 네, 비롯된 네. 것이다. 그랬더니 이름만 되면 알만한 깜짝 놀랄 분이 이렇게 그 방송을 저한테 언급하시면서 서울대 5월주의가 낳은 진중권, 금태섭, 윤석열 이런 제목을 붙였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 방송 제목이 정확합니다. 예, 제가 이름만 되면 깜짝 놀랄 분이 그런 평가를 주셨어요. 예. 동의합니다. 네. 이분이 뭐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대 출신입니다. 저는 서울대 출신인데 엘리트 집단에서 딸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자들이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드는 것은 진중권, 뭐 서민도 서울대 아니에요? 서민도 서울대, 예. 김근식 위원장도 서울대 다 서울대죠. 예, 뭐 금태섭, 뭐 윤석열 이런 사람들은 우리 두 분이 지적하신 대로 아니 지금 서울대가 이 나라를 막 쥐고 흔들어도 모자랄 판에 경희대가 그 나라의 짱을 먹어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야? 용납 못하지. 그게 어떻게 동의가 돼? 아니 민주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할 때도 서울대 사람들은 못 받아들인다고 선거운동 안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상고 밑에서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하여간 참.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만요. 내후년 3월 대선 때 한꺼번에 지방선거와 함께하자.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이제 효율성 이야기인데 그건 예.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게 안될것 같아요. 3개월 후에 또 큰 예, 예. 선거를 치르느니 네. 한 번에 치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흔히 하는 우리 이제 일자 줄투표가 되는데 예. 이제 지방자치의 영역이 없어져 버리죠. 완전하게 이제 중앙정치, 대선하고, 지방자치가 예, 종속되는 그런 뭐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 그렇다고 해서 그 곱하기 2배로 예산 쓰느니. 네, 네.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비용에 대해서 너무 옹색한 측면이었는데 민주주의 비용 우리가 잘못 쓰다가 26조 4대강 사업하는 대통령 뽑고 또 서울시장 뽑고 이렇게 되면 좀 아끼지 않을 때는 안 아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6월에 또 선거를 치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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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월에도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3월에 대통령이 되면은 5월 9일에 취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럼 이제 한 달 후에 그 지방선거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야, 이거 참 그 대선에서 진 당은 이기기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비슷한 사례가 이제 2007년 12월에 MB가 되고 2008년 4월에 총선 때 예, 예. 민주당에 좀 완전히 몰락하다시피 했어요. 그렇죠. 그때 100석도 못 넘었어요. 80한석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판단해서 광우병 쇠고기 그 우려로 인해서 거리에 나오게 되고 대대적인 촛불이 있었고 또 대대적인 그런 진압이 있었고 명박산성 생각납니다. 이로써 이제 MB가 사실상 국가 권력을 틀어쥐고 본격적인 독재에 들어가는 그런 전기가 또 마련되고 2008만 생각하면 참 너무 마음이 그러니까 저희가 예.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에도 이제 왜 그 약속을 어겨가면서 당원 투표를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안일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매너 좋고 쿨하다고 해서 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권하고 난 뒤에 우리를 탄압하지 않는다거나 뭐 민주주의를 뭐 역행시키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명박 정부가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정권이 넘어가도 민주주의가 정착됐기 때문에 저런 일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명박이 했던 짓을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민주당의 행보들이 욕 먹고 비판받을 지점은 분명히 있는데 집권당으로서 악착 같음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맞습니다. 들고요. 예. 그럼 굉장히 필요한 일을 봅니다. 지금 서울시가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서울시의 지금 시의원들 중에 민주당이 101명이고 국민의힘이 6명이에요. 그래요. 여섯 비례대표 명인데. 다 합쳐서. 네? 비례대표 다 합쳐서. 그치 비례가 3명이에요. 그럼 지역구가 3명이거든 지금 서울시의원 중에 국민의힘 3명이. 예. 여기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이 3명이? 어디요? 강남구 3명이에요. 강남구에 지역구가 6개거든. 예. 그 중에서 3개만 국민의힘의 시의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의 시의원인 거예요. 지금 현재 스코어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라 다음번 지방자치선거 때 이 사람들이 다시 재선을 노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기강 바로 잡고 네. 혁신하고 공천 똑바로 하는 일만 제대로 하면 이 흐름을 그대로 2022년에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야,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쪽 당이 되면은 참 답이 없겠네요. 어? 깝깝해지죠. 여당이 6명이고 나머지 100석 넘게 다 민주당이라면. 예,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 시장은 그냥 1년 동안 가만히 있다 내려가는 거죠. 그러네. 예. 서울시 운영하기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또 이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시장이 되면은 다음에 절대 시장이 연임되지 못하도록 국민의힘식으로 한번 흔들면은 뼈도 못 추리겠어요. 그러면. 근데 시는 이제 절대적인 이제 집행비 우위로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의회 견제가 강하지 쉽지 않고 않습니다. 시장이 시청 직원들 데리고 움직이면 되는데 시청 직원들이 임기 1년짜리 시장을 얼마나 따를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역비판을 합니다만은 저 당은 이제 탄핵 당해놓고도 대통령 후보도 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역으로 비판하면서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거는 정당은 결국은 자기들이 판단한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선거로서 심판받아야 돼요. 네. 그게 현실인 거고 그리고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네. 정당이 혁신,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은 스스로 혁신하고 실력을 키워서 국민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여기서 내가 후보 내지 않겠다 빠진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겠다는 자세예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보궐선거는 후보를 다 내는 걸로 결정이 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야당은 뭐 물론이고 진보 언론까지 다 들쑤시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나가고 있는 이낙연 대표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열린민주당이 후보를 냅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예요. 예, 뭐 저 공천 관련한 기구를 만들었다고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천을 어떻게 할지 예전에 저희가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아 올렸던 것처럼 어떻게 제도를 다듬을지에 대해서 일단 시작을 한 거고 후보군 자체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비해서 강점은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우상호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 나오면 동네에서 보궐선거를 해야 돼요. 이게 비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례 같은 경우는 의원직을 사퇴하면 다음 번호가 승계할 수 있거든요. 그 지금 있는 최강욱 대표는 집이 경기도라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이고 도시 설계가 전문이고 인사동 설계자가 김진애 의원인 거 아세요? 인사동 설계자가 인사동을 김진애 의원이 만든 거예요. 그 흐름과 설계를 김진애 건축가가 만들었고 그 경기도 군포 시내 삼본. 설계도 3번. 3번 신도시도 김진애가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건축가 아니죠, 건축가. 말 그대로 대규모 아키텍트를 하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서울시라는 도시를 건축하는 데서 김진애 의원이 가진 장점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한테 이런 얘기하면 뭐 나한테 지금 국회의원 그만하라는 거냐라고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진애 의원이 출마를 결심을 해서 박영선 의원과 호각세를 보이던 뭐 누가 이기던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김진애 의원이 후보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되면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명의 국회의원을 더 뽑을 수 있는 김의겸 후보가 4번인데 그렇지. 김의겸 후보를 국회로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가 저희들한테 있죠. 근데 한편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BBK 사건을 지목해서 이명박 정권과 싸웠던 정봉주 의원도 또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려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당은 작지만 후보군들이 없는 건 아니다. 네. 이런 후보군들 간의 경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출마를 서로 안 하겠다고 경쟁을 할 것 같긴 한데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열린민주당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핵심 기술을 많이 가진 알짜 회사네. 근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열린민주당은 독자 노선을 걷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나중에 합치지 않겠는가라는 짐작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독자 노선으로 가는 것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저는 정말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열린민주당은 후보들부터 당원들이 뽑아서 만든 당이고 지금도 당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당이에요. 제가 지금 이번에 재보궐선거준비위원회 만들고 이런 과정도 안원구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는데 당원 의식 설문조사를 통해서 당이 독자적인 정치활동의 영역을 넓혀야 된다라는 주문을 당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합당 여부는 당에 있는 최고위원이나 당대표가 정할 수 있는 성질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당원들의 흐름을 보고 당원들이 지금 이럴 때는 민주당과 함께 합당을 해서 힘을 합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남아서 대체정당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매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당원들한테 이러자 저러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방진 얘기를 할 수 있는 정치는 우리 당엔 없습니다. 그 문제는 철저하게 당원들의 의사를 들어가면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 갈 겁니다. 저는 그 열린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민주당의 노선과 네. 이 개혁적 입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좀 웃기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당 제도도 좀 유연화돼 가지고 뭐 저기 아이돌 그룹처럼 유닛 정당 이런 것도 하고 하는 형태 이런 게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합당 여부는 당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전에는 독자 노선, 독자 생존을 전제로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와 그 당 지도부가 이끌어가는 것이 상식인 거죠. 그래서 재보궐선거준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선거에 임하는 것이고요. 네. 예,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또 과정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이제 저희는 당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당 정치 사안마다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고 진행해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로 확정을 하면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 또 부산시장 선거 레이스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을 했는데 대권 얘기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하고 격차를 벌리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지금 모든 조사를 보게 되면은 아주 뭐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지사가 간격을 벌린 것 같은 그래서 지금 1위로 올라서는 듯한 그런 지표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색깔과 핵심 지지층이 분명하다라는 네.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율에서 이 지지율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움직이기 힘든 그런 예, 지지율로 쉽게 점점 그 이제 다져진 지지율이기 다져진 때문에 지지율? 예. 예,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색깔도 조금 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네. 핵심 지지층도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지지층과 겹치는 쪽에서 대통령의 지지가 의탁되어서 출발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 네. 그다음에 이 당대표로서의 성과를 내는 문제, 이것에 의해서 부침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12월까지 남은 입법 전쟁에서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낙연 대표의 우리 핵심 지지층들의 시각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아직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뭐 제가 봤을 땐 너무나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 같은데 무죄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중에 둘 다 싫다. 김경수가 낫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의 지지율이 또 상승할 가능성 이것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김용민 우리 PD하고 생각이 유사한데요. 네. 1년 전에 뭐 2년 전에 그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네. 양강구도가 그대로 간다 이야기했는데 다만 양 이재명, 이낙연 대표 두 중에 한 분이 확 기울면은 저는 김경수 지사한테 들어올 공간이 열린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지지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은 은연중에 의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지했는데 이 사람을 옮길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이는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실수를 해서 확 무너지지 않는 한 지지를 김경수 지사 쪽으로 옮겨간다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경수 지사가 생각보다 인지도가 낮습니다. 예, 그런 측면들이 아마 극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다. 예. 일단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플레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기재부랑 붙었었는데 일단 아파트 세금 완화 포인트를 6억으로 할 거냐 9억으로 할 거냐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부 원래 방침대로 6억으로 하기로 유지를 하기로 했고 대신 대주주 요건이 10억이었는데 3억으로 지금 기재부가 낮추려고 한 걸 10억을 지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정부하고 협상 과정에서 얻어난 게 일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홍 기재부 장관이 매우 건방지게도 오늘 사표를 냈죠. 사표를 냈고 보니까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를 하셨는데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건 기재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재회 하던 도중에 사표를 내는 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나무인의 행동인데 어쨌든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하나 보여주는 것.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가 저는 뭐 핵심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러나 저러나 11월 중에 공수처장 후보를 뽑아 올리기만 하면 그 공은 뭐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겠지만 결국 국회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그 공을 다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지층을 확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뭐냐면 이낙연 대표가 안정적인 건 이미 다 알겠고 개혁적으로 할 수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하는 혁신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지금 팔짱 끼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핵심은 조금 전에 입법 전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공수처를 포함한 몇 개의 입법 과제들 공정경제 3법 등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의사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여서 올해 안에 통과시키면 저는 이낙연 대표에게 반등의 기회가 온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지사는 거꾸로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요즘 좀 입을 닫고 있죠. 전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더 이상 실점을 하지 않고 포인트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라 이제 다음에 또 어떤 수를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해서 연말에 주도권은 전 이낙연 대표한테 가 있고 과연 공수처, 공정경제 3법 등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개혁 입법을 얼마나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낙연 의원의 상당한 정치적 미래가 달려있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고 김경수 지사 문제는 전 뭐 박진영 대변인이랑 같은 입장이다. 그리고 거기는 아직 젊은 데다가 아유 젊다니요. 지금 2살 차인가밖에 안 돼요. 이재명 지사하고. 저하고도 2살 차인데. 아 그래? 예. 그 동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건 김경수 지사가 경상남도에서 어마어마한 아군들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다음 세대를 주름잡을 우리나라의 수많은 강호의 인재들을 다 경남으로 불러들여서 따뜻한 밥, 이팝의 고깃국을 먹이면서 사람들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좀 불러달라고 하세요. 예, 김경수 지사가 만들어갈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은 또 저희가
분명히 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기 김영민 TV 저기 경남 특집 한번 하시죠. 출장 방송으로. 그럼요. 예. 우리도 이 밥에 저기 소고기국 한번 먹어봅시다. 거기로. 형님이 섭외하셔야지. 그럴까요? 예. 네, 제가 섭외하겠습니다. 고기 먹으러 갑시다. 예, 고기 먹으러 가시죠. 섭외 바로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하시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치고 올라온 거, 이 얘기까지만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윤석열이 지금 1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은 문화일보가 조사를 했는데 그 한 10% 나왔어요. 근데 문화일보가 자기가 조사한 10%를 보도하지 않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17%, 그게 더 나왔으니까 그걸 인용해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17%까지 나왔다. 참 애쓴다 문화일보는 참 조중동 참 애씁니다. 참. 애쓰고 있어요. 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윤석열은 달이죠. 우리 달님이에요. 달님? 예. 지금 보름달이에요. 근데 지구에 가리고 태양에 가리면 보름달은 금방 또 초승달이 됩니다. 본인이 자체적으로 정치 세력이 아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부에선 2,000명밖에 안 되는 그 내부의 심리론 2,000명이 30년 동안 같이 뒹굴면 다 잘 아는 사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 바깥의 사람들을 몰라요. 검사들은 오전 오후에는 형님이랑 폭탄주 먹고 오후 저녁에는 스폰서하고 조퍼하고 폭탄주를 먹는 것 말고는 인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막 다 잘 될 것 같다고 지금 막 치솟아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지만 국민의힘 전체 지지율 30% 중에서 절반을 지금 혼자 잘라먹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냉정하게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면 내년 7월까지 검찰총장 임기하시는 동안 요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지경입니다. 내년 7월에 나오면 본인이 가족을 남의 가족을 어떻게 털었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가족이 그렇게 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가면 내후년 3월이면 선거인데 7월부터 후보를 검증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덤벼들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5, 6 지금 5를 넘는 사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홍준표가 8, 9, 오세훈이 7, 8이에요. 지금 지지율이. 국민의당을 100으로 봤을 때.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런 상태일 만큼 지금 절망적으로 후보가 없는 상황이라서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든 이거를 새로운 사람 발굴하고 싶지만 윤석열의 모든 것이 가려져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게 자체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날이 가면 금음달이 돼버릴 거라는 것. 네. 필연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 윤석열 형이 그 전에 그런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정치인의 부하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에게 통제받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대권 여론조사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면은 그거는 자기가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기 이름 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빼라고 해야죠.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대검 관계자 이름을 따서 보도를 했는데 빼달라고 말했는데 또 넣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제는 정치하겠다 이 소리네. 빼라는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자기가 통제받을 수 없다라고 해놓고는 그러면 검찰총장이 정치인일 수 있습니까? 아니 검찰총장은 정치인. 공무원이죠. 그렇지. 법무부 장관이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상전이 될 수 없다면은 그러면 검찰총장이 정치인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도 정치인이 아니어야지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의 상전은 본인이랑 룸사롱 같이 간 검사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요. 아마 그래서 김종인 씨도 답답할 거예요. 답답하죠. 그 뭐 윤석열 대망론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만은 네. 윤석열 대망론은 국민의힘의 대폭망론이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 들썩들썩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사람들이 조기 전대 주장을 또 하기 시작하지 조기 않았습니까? 전 그러니까 지금 예. 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멈추고 당 대표를 새로 뽑자. 그렇죠. 김종인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심 라이브로 함께했습니다. 라이브로 함께했어요. 여러분 라이브 믿어주세요. 라이브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나올 때 너무 바라겠습니다. 피곤하네요 좀 이제. 그만하죠. 라이브 끝났으니까 생맥주 한 잔. 생맥주 한 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또 집에 가는 게 이제 차도 없고 밤이니까 야시반 밤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세상에서 가장 깊이 있는 그러면서도 남들보다는 최소한 1m는 더 들어가는 정치 토크, 정치부심 여러분 오늘도 많은 정보를 얻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 아는 얘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뭘 다 알아, 다 알기는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 말 맞네. 그 말 맞기 때문에
그건 내 생각이야. 나도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도식이 이어진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양심적으로 여기서 많이 얻어가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유료 방송은 아니지만은 유료처럼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래서 피자 3종 세트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어디 캠핑 가실 때는 공주 밤 수칠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마치겠습니다.